보통의 패딩은 추위를 잘 막는다. 근데 너희 춥지? 그래서 구스다운으로 한 번, 윈드스토퍼로 또 한 번. 아이더 스테롤다운. 보통의 패딩, 그보다 더. 아이더.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한화생명이 당신의 내일을 지킬 테니 오래오래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팸은 무려 4주 연속 동반 출연입니다. 이 금요일마다 배구 팬들의 도파민을 팡팡 터뜨려줄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미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상큼하게 팡팡 소개해왔는데 제가 못 받아주겠네요. 제가 어제 이동근 아나운서 나온 거 보고 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막 찢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거긴 20세기고 저는 21세기 스타일로 약간 아이돌 느낌으로 팡팡 해봤는데 안 될까요? 네. 하던 대로 해야 될까요? 어울리는 사람만 하는 걸로 하죠. 네. 저는 안 어울리는 걸로. 어울려요. 그쵸? 네, 저희 둘은 안 어울리고. 그러면 저 혼자 한번. 저희는 20세기, 네. 21세기. 21세기.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과 그렇죠. 함께. 그럼 저는 네. 팡팡 상큼하게 여자부 경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점 2점 차 4위 정관장과 또 6위 IBK 기업은행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켜야 하는 정관장과 또 빼앗아야 하는 IBK 기업은행의 맞대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점 찬스를 놓쳤던 정관장인데요. 왼쪽 이소영. 다시 반격의 IBK. 홍민경. 노란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소영, 표승주의 수비 마찬가지고요. 아베크롬비 강타. 어렵게 견디고 있습니다. 이소영 연타로 감았습니다. 다시 뽀뽀 빠르게 중앙. 랠리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소영의 강타 성공입니다. 네, 풀스윙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10대 10이 됐습니다. 메가바티의 날카로운 서브가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홍민경. 일단 고빈이 잘 넘기고 있는 실수를 했을 때 이 찬스볼을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시간차 좋네요. 네. 이제 1세트 중반으로 갑니다. 자, 가운데 공격 막았고요. 지아. 자, 연결이 중요한데 됐어요. 자, IBK의 공격. 표승주 성공입니다. 14대 11로 리드를 지키고 있는 IBK. 서브 길어요. 안쪽 성공입니다. 표승주가 놓칠 리 없죠. 아베크롬비의 서브. 이동 속공 나갔어요. 이 네. 볼도 낮지만은 19대 14. 뽑아줍니다. 메가 맞고 나갑니다. 메가 선수가 1라운드 MVP를 받았던 선수인데 아베크롬비의 공격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네. 어렵게 성공을 하고 있고 교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받아내려고 리시브 빠르게 줄 수밖에 없었고요. 싱글 토스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하네요. 네, 김호철 감독 pompun에게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황민경 페인트 성공이에요. 이런 19대 24. 어디로 갈까요? 다시 줍니다. 볼이 조금 뒤로 빠졌습니다. 호흡이 안 맞았고요. 왼쪽 스파이크. 자, 표승주 언더패스로 아베크롬비에게. 세 번째 표승주 끝냅니다. 서력전을 준비했던 IBK가 홈에서 1세트를 잡고 갑니다. 왼쪽 황민경. 자,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베크롬비 블로킹. 좋습니다. 네. 완벽한 브로킹. 19대 18. 후위 공격의 아베크롬비 선수입니다. 노란이 따라가죠. 살립니다. 다시 공격은 IBK. 이동. 자, 또 수비하고 있는 정관장. 하이볼. 좋은 공격 그러나 수비로 잡습니다. 가운데 빈자리 없어요. 중앙. 페인트. 자, 연결되나요? 그렇죠. 밀어칩니다. 최정민 마무리. 19대 19 동점. 메가.
수비하는 기업은행 황민경 성공입니다.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2세트 후반 아베크롬비 맞았습니다. 타점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네. 22대 21. 자, 네트 맞고 지아가 건져 올립니다. 메가 다시 준비 두 번째인데요. 못 때려요. 자, 이번에 바운드가 됐습니다. 백토스 갑니다. 아베크롬비와 메가의 대결. 이번에 이소영 성공입니다. 이 차이예요. 네. 올라갑니다. 아베크롬비. 네. 자, 지금 이제 한 점 승부에서 누가 세 포인트에 갈까요?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는 IBK 기업은행. 자, 정관장 찬스 왔네요. 찬스 왔습니다.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자, 수비하고 있는 걷어내네요. IBK 그리고 아베크롬비. 자, 너무나 중요한 랠리, 중요한 공격. 여기서 네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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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인 범실입니다. 아베크롬비가 이제 대결을 할 거고. 정관장이 세 포인트에 가 있습니다. 24대 23. 자, 끝낼까요? 듀스 갈까요? 아베크롬비 듀스입니다. 네. 26대 26. 길어요. 밀어넣기 안쪽입니다. 역전 포인트 IBK. 지금 받을까 말까 고민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최정민의 서브 길이감은 뭐 좋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자, IBK의 세 포인트입니다. 나갑니다. 여기서 범실로 세트가 마무리됩니다. 올라갑니다. 왼쪽 이소영. 자, 동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허승주 아웃인가요? 아웃입니다. 네, 좋은 기회 놓칩니다. 시간이 똑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6대 17. 자, 위기가 왔어요. 동점 기회. IBK 어택커버 됩니다. 네, 가까스로 넘기고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마무리해야죠. 정관장 스파이크 블로킹. 동점 블로킹. 점수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싶었는데 이게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18대 18. 지아. 자, 폼푼이 뛰어갔어요. 다시 표승조. 어렵게 올렸습니다. 일단 보내야죠. 자, 역전 자, 찬스 어디? 볼입니다. 밀어넣기 약해요. 호흡 안 맞았어요. 그리고 지아의 공격 역전입니다. 폼푼의 역전 블로킹. 내 손에서 떠나면 일단 우리 공격수들이 책임져 줄 거야. 19대 19입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갑니다. 블로킹. 걸리는 타이밍이에요. 네. 다시 역전. 아베크롬비 나갑니다. 범실이에요. 나갑니까? 예. 19. 2단 넘깁니다. 펌프 세터. 네. 표승주. 자, 받고 때리는 지아. 스티그. 신현경 멋진 수비예요. 자, 밀어넣기. 이번엔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백토스입니다. 아베크롬비. 어렵게 살렸고요. 강타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3세트. 리시브가 흔들렸네요. 이소영 때립니다. 해결합니다. 큰 거 해주네요. 자, 지아가 잘 받았어요. 그리고 메가 세 포인트. 기업은행. 자, 아베크롬비가 왼쪽에서 호흡이 안 맞았어요. 끝낼까요? 올라갑니다. 제자리에서 아베크롬비. 최정민이 이번엔 잘 올렸네요. 그러네요. 네. 해줘야 되겠죠? 네, 23대 24. 자, 세트를 끝낼 기회, 세트를 끝낼 기회. 백어택! 어렵게 한 세트를 챙깁니다. 염혜선 따라갑니다. 메가에게. 네. 밀어넣기 나갔어요. 나갔나요? 자, 이소영 성공입니다. 성공. 네. 자, 기업은행 황민경. 자, 리시브 흔들었어요. 네. 성공입니다. 황민경 서브 효과. 박은진. 가운데. 네, 타이밍 좋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정민 선수는 늘 같이 다니면서 자, 좋은 볼이 올 수 있도록 아베크롬비. 자, 추격 기회는 정관장 메가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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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오바나 밀라나의 서브. 아, 짧아요. 네. 올라갑니다. 아베크롬비 이건 해결. 어려워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리시브 대줘야 됩니다. 자, 리시브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신현경 뽐뿌 어디 이동. 갑니까? 동점 기회는 정관장 스파이크. 그러나 결정적인 블로킹. 자, 보세요. 지금도 볼이 짧았기 때문에 잘 받고 올라갑니다. 아베크롬비. 아, 수비 하나 좋아요. 때립니다. 다시 한번 이소영. 어택 커버. 아, 그러나 올리지 못합니다. 또다시 IBK 블로킹. 포스 좋아요. 짧게 넘깁니다. 성공이에요. 넘깁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아베크롬비. 네. 네. 수비 실패로 판독되었습니다. 힘냈습니다. 아, 수비 실패로 판독이 됐습니다. 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밑으로 아니 밑으로 들어왔는데 박은진. 아, 아, 이게 뭔가요? 이건 아니에요. 아. 자,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왼쪽 표승주 블로커 터치아웃입니다. 이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청하였습니다. 예. 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웃으로 확인되면서 IBK 기업은행이 3대1로 승리합니다. IBK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이 3대1 승리로 연승, 동시에 순위 상승에도 성공합니다. 대체로 대등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승부처에서의 범실로 두 팀의 희비가 엇갈렸죠. 아베크롬비 선수가 자신의 시즌 최다 35득점으로 맹활약했고요. 12득점의 황민경 선수를 비롯해 표승주, 최정민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메가 지아 선수의 쌍포의 활약에도 연패가 더 길어집니다. IBK 기업은행이 연승과 동시에 4위 자리를 빼앗습니다. 오늘 승리의 원동력 자신의 최다 득점을 기록한 아베크롬비 선수의 활약도 있었지만 한유미 해설위원은 이 IBK 기업은행의 국내 선수들에게 조금 더 주목하셨어요. 일단 뭐 아베크롬비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오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정말 만만치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항상 경기 때 이 국내 선수들이 골고루 다 터진 적이 별로 없었던 기업은행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최정민 선수, 표승주 선수, 황민경 선수까지 골고루 활약을 잘 해줬습니다. 일단 아베크롬비 선수는 건재하고 있고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서 좀 주춤하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오지 못할 때도 많았는데 오늘 표승주 선수가 11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34%였고요. 황민경 선수가 12득점에 시즌 최고 공격 성공률 50%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또 두 선수가 함께 살아나면서 아베크롬비 선수는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최정민 선수가 눈에 띄는데 지금 블로킹도 오늘 이제 2개를 잡으면서 네. 10득점을 올려줬고 최근에 이제 양효진 선수와 블로킹 1, 2위 경쟁을 할 만큼 이번 시즌 확실히 좀 블로킹 부분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젊은 선수지만 이렇게 베테랑 양효진 선수와 이 경쟁할 정도로 정말 미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최정민 선수의 활약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또 공격수들의 활약을 저희가 주목해봤지만 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묵묵하게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또 리베로 신현경 선수와 또 세터 폰푼 선수가 못지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세터나 그리고 이제 리베로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많은 득점을 내는 포지션이 네. 아니잖아요. 뭐 리베로 같은 경우 아예 득점을 낼 수 없는 포지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배구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하면 너무 눈에 많이 맞아요. 띄기 때문에 이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두 선수인데 오늘 이제 신현경 선수 그리고 뽐푼 선수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또 기업은행이 디그 부분에서 뭐 그리고 수비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신현경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신현경 선수가 오늘 디그만 26개를 잡아냈고 또 황민경 선수도 오늘 19개의 디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뽐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V리그에 적응을 하면서 이 공격수들과의 호흡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선수들이 다양하게 잘해줬기 때문에 아드크롬비 선수를 이제 필두로 해서 국내 선수들까지 전부 다 좀 분배력 있게 좀 오늘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뽐뿌 선수가 굉장히 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지금 이제 정관장이 계속해서 좀 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정관장이 범실이 좀 많이 나오고 이 범실이 나오는 시점을 보면은 20점 이후에 또 범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세트를 좀 리드하고 있을 때 그때 범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2개, 3개 연달아 나오면서 그 세트를 뺏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보완을 해야지만 정관장도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관장은 이 불안감 해소가 또 무엇보다도 필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연패가 더 길어지게 됐고요. 반대로 IBK기업은행은 연승을 만들면서 순위 상승에도 성공했는데요. 순위표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연승의 IBK기업은행이 승점 석점으로 단숨에 순위표에서 2계단 올라섭니다. 승점 14점으로 4위가 됐고요. 5연패 정관장은 5위로 내려왔네요. 이어서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정다우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다크 아워였는데 이번에는 해피 아워를 준비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일단 오늘 네. 주제 초반은 해피아워가 분명합니다. 네, 밝게 가보시죠. 네, 일단 네. 이번 시즌 여러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남녀부에 공통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0대 오. 선수들의 맹 네. 활약입니다. 먼저 여자부에서는 우리 한국도로공사의 김세빈 선수 너무 잘해요. 활약이 너무 좋죠. 네. 이 선수 무려 2005년생입니다. 어머머. 만 18세고요. 네. 올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이 도로공사에 입단을 했는데 뭐 이 아주 잘 유명하죠. 이제 한국전력 김철수 단장 네.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 김남순의 차녀로 네. 또 황금 DNA가 그럼요. 흐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부에 이제 우리 카드 한태준 선수인데 이 선수도 2004년생입니다. 19세고요. 네.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우리 카드 입단을 했는데 명세터 출신인 이 네. 신영철 감독의 튜터링 아래 아주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2년 차인데 네. 지금 주전으로 아주 활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선수들이 뛰는 모습만 봐도 이 팬들로서는 절로 뭐 언니 미소, 누나 미소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이 선수들이 정말 또 마냥 귀여운 것만은 또 아닙니다. 실력도 뭐 살짝 말씀을 주셨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이 김세민 선수가 신장이 187cm입니다. 신장도 좋고 또 네. 팔도 길고 여기에 또 운동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막전 제외하고 이제 9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 경기당 5.7득점이고 세트당 블로킹도 0.5개입니다. 뭐 신인인 것을 고려하면 아주 훌륭한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1라운드 1순위답게 아주 이번 시즌 신인 중 여자부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고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아직 맞아요. 졸업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성장 가능성이야 워낙 무궁무진하고 이게 실력 경험을 쌓으면 좋은 선수가 될 것 같고 뭐 김중민 감독도 뭐 짧은 시기지만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준 선수도 이제 2년 만에 주전 세터로 낙점이 됐는데 우리 카드가 지금 성적이 좋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팀의 주전 사령관 세터. 역할을 하고 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전 기준으로 지금 이 한태준 선수가 세트 1위입니다. 세트당 12.4회. 그러니까 지난 시즌 세트 1위 황태기 선수가 이 10대였어요. 네. 10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참 10대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터 같은 경우는 연차가 좀 쌓이고 네. 한 2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노이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특이한 케이스 같습니다. 지금 세터 기근 현상이 있는 한국 배구인데 네. 뭐 일각에서는 제2의 한 선수가 아니냐 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 배구에 약간 희망 같은 존재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세터 포지션, 미들블로커 포지션 모두 이 경기를 읽는 능력이 필요한 포지션인데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전으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두 선수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한유미 해설위원도 또 이 한국 또 여자 배구 발전에 관심이 또 많으신 만큼 이렇게 또 미들블로커
한 자리로서 김세빈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은 정말 또 반가우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이제 김세빈 선수의 이 플레이를 보면은 신인답지 않게 그래도 네. 굉장히 좀 잘 해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로킹을 따라다닌다든지 그런 능력도 굉장히 좀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경기 때 아직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는데 경기 끝나고 뭐 눈물을 보인다든지 거의 막 울먹울먹하는 네네. 예, 그런 상황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긴장감이나 떨림 뭐 이런 거는 사실 경기가 계속되면 좀 점점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에 뭐 청소년이나 국제대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더 성장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김세빈 선수는 뭐 확실히 자신의 존재감도 보여주고 팀에서도 또 기회를 확실하게 부여받고 있는 만큼 뭐 현 시점 정말 이른 시점입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뭐 신인상 수상이 정말 유력해 보이는데요. 반대로 또 한태준 선수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이 신인상 수상 기준이 안 되잖아요.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또 다크호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본격 시작인가요? 네. 오늘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V리그 신인 선수상 기준은 이제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이제 처음으로 등록 출전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1년 차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태준 선수는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남자부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를 조금 늦게 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신인은 없습니다. 또 경기 출전한 선수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 후반기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겠지만 또 이렇게 되면은 또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굴 그렇죠. 뽑아야 되지? 네네. 이렇게 출전을 안 하면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될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뭐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 몇 년간 이 신인 선수상을 투표를 할 때 그러니까 되게 경쟁이 좀 붙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될까? 그러니까 뽑아야 하니까 뽑는 경우가 네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시즌간의 신인 선수상 받은 수상자들을 보면 지금 뭐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팀에서 아직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인상에 어느 정도 권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제도 개선이 좀 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신인상, 신인왕의 좀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무래도 이 대상 기준에 대한 또 그런 고민이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뭐 프로 야구 시즌에는 뭐 야구 현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다르잖아요. 신인상 수상 기준이요. 배구만 이렇게 첫 해 무조건적으로 뽑아야 하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가 참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프로축구도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신인 선수상을 줘야 되는데 뽑을 선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막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든 그냥 뽑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지금 프로축구는 신인 선수상이라는 이름도 없애고 영플레이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3세 이하, 3년 차까지는 받을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상을 받은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뭐 김민재, 뭐 이재성, 뭐 서령우 이런 선수들이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상의 권위도 올라가고 경쟁도 치열하고 보는 사람들도 재밌고 그렇죠. 또 선수들에게도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프로농구도 2년 차까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첫 시즌에 2분의 1 이상 뛴 선수는 제외하고 네. 야구도 마찬가지죠. 최근 5년 이내 기록이 투수는 3시이닝 그리고 타자는 60타석을 넘지 않은 선수가 다 대상이 됩니다. 네. 굉장히 폭넓게 그 대상을 추려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V리그도 조금만 이제 폭을 넓히면 조금 더 상의 권위도 서고 재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의 자체 네네. 그 동기부여도 맞아요.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2년 차인 한태준 선수도 지난 시즌에 뛰기는 했습니다만 경기 수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한다면 한태준 선수도 이 신인상 수상 자격이 된다면 또 올 시즌 리그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 구체적으로 또 수상 대상을 또 어떻게 얼마나 좀 확대를 하면 또 리그의 또 신인왕의 또 흥미 요소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고졸 선수도 많고요. 네. 남자부도. 그리고 이제 얼리 드래프트를 통해서 뭐 1, 2학년 재학적이 나오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살, 21살, 뭐 22살에 들어오는 선수들도 있어서 뭐 축구처럼 뭐 만 23세, 뭐 3년 차이야. 네네.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3년 차로 좁히면 한태준 선수도 대상이 되지만 이제 정한용 선수 같은 아주 지금 잘하는 선수들도 정말 대상이 잘하죠.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한 2, 3년 차로 좁혀서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신인상이라는 그 타이틀 가치가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1년 차의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신인들을 결정하는 것도 뭐 네. 좋은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이게 자꾸 반복되면서 조금의 아쉬운 점들이 보인다면 뭐 개선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사실 이 신인상이라는 게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느낌, 또 신인이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절대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 차례 좀 다각적인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이렇게 매번 이 다크아워에 한 발 더 이 일침을 더하시는 한유미 해설위원은 또 한국 배구 또 많이 생각하시니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실까요? 일단 공교롭게 제가 검은색 옷을 입고 왔네요. 다크아워 유미. 네, 제가 네.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 우리 V리그에서 주는 신인상은 말 그대로 데뷔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데뷔했던 그 시즌에만 주는 건데 사실 뭐 고등학교에서 사실 이게 오자마자 시합을 뛰어서 바로 잘하기가 쉽진 쉽지 않아요. 않죠. 예. 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뭐 다른 종목처럼 기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이제 새롭게 뭐 주전으로 들어간 거를 뭐 몇 경기를 했을 때 정말 그걸로 이제 신인 자격을 줘서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뉴스타상 막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좀 정해놓고 네. 정말 그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줬을 때 주는 상이어야지만 이게 이 같은 배구인들끼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좀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지만 이 받는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더 영광스럽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받아보셨잖아요. 저는 네. 프로 때는 아니고요. 99년 슈퍼리그 시절에 슈퍼리그 받으셨는데 시절. 그러니까 사실 네. 이런 신인이 있으면 매해 있으면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저희 네. 때는 사실 되게 치열했어요. 네. 네. 치열한데 받으셨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무려 21세기의 그렇죠. 20세기. 20세기. 20세기의 첫 신인상. 한유미. 저희 때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워낙에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뭐 신인 들어오는 선수들이 지금보다는 더 인프라가 더 좋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받으니까 이게 누구나 꼭 막 받아보고 싶고 욕심내고 막 이런 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또 영예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신인왕에 또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걸 텐데요. 이렇게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또 값진 상이만큼 그 의미가 또 더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 신인 선수들을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다우 기자. 반반 하프 아워, 네, 하프 해피, 하프 다크 아워. 또 결국 그렇게 됐네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 주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볼까요? KB손해보험이 이번 시즌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던 한국전력을 만나게 됩니다. 길었던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을지 의정부로 떠나보시죠. 공격의 점유율을 20%나 가져가는 이 황경민 선수가 없다는 것. 이 점은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 자리를 홍성혁 선수가 메워야 돼요. 맞습니다. 나이스 시석공 다이렉트로 갑니다. 연타했어요. 성혁 선수. 다시 한번 홍상혁. 먼 데에서 홍상혁. 자, 리바운드 플레이 바로 넘어왔어요. 조근호입니다. 놓치지 않은 조근호. 역시 타이스 쪽 연타 서브를 집어넣었습니다. 타이스의 스파이크 밀어 때립니다. 브로크아웃. 자, 타이스 쪽 리시브 늘렸어요. 자, 뛰어넣습니다. 진혁 선수 막혔어요. 이제 석점 차. 자, 마지막 순간까지 빈 공간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끌어서 때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브로킹 싸움에서는 확실히 앞서 있는 KB손해보험. 임성진의 시석공. 세트 포인트를 만듭니다. 홍서연 선수, 한국민, 비에나가 전위에 있습니다. 타이스로 합니다. 끝냅니다. 이 세트. 1번 1세트 정말 하승우 세타 공격의 어떤 분포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한국민의 서브입니다. 저 타이스 쪽 서브했어요. 야, 서브 득점을 기록하면서 단 한 점 차로 압박합니다. 자, 타이스가 또 긴장을 합니다. 자, 타이스 쪽 이번도 서브 득점. 에이스입니다. 서재덕 선수나 임성진 선수 리시브가 잘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가장 약점인 것은 타이스 선수인데 잘 이용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도 임성진 쪽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임성진 브로킹 걸렸어요. 걸렸어요. 비에나가 브로킹 포인트. 지금 걸렸습니다. 4개째 브로킹 세 포인트를 만드는 비에나. 비에나 선수 직선 공격 잘 막았네요.
자,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자, 끝내는 기회입니다. 뛰어놓고 비에나 막혔어요. 어택하모. 아하, 이거 아니죠. 지금 이제 홍상혁 선수의 어떠한 역할, 자 비에나 선수에게 올려주는 역할이 됐어야 되는데 뒷수를 허용할지 끝낼 수 있을지. 리시브 안 됐고요. 비에나 빈자리 범실이에요. 나갔어요. 범실이에요. 끝내지 못하고 듀스를 허용합니다. 자 지금 이제 라이트로 가는 토스가 낮고 짧았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정민수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홍상이 밀어 때립니다. 다시 듀스를 만듭니다. 지금 잘 밀어쳤어요. 그래도 홍상혁 선수가 팀을 구해줍니다. 다이스 개장합니다만 이번에는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사실 2세트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국민의 서브 이득점이 컸었잖아요. 그렇죠. 비에나의 서브는 이게 강하게 떨어져 주기를 후인영 감독은 간절히 바랐을 텐데.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죠. 신영석의 서브 리용미 쪽. 다시 비에나 후에 옮겨 브라카웃. 잘 들어쳤어요. 자, 홍상혁 쪽. 석공 가는데 이게 뭔가요? 신승훈 세터의 선택은 김홍정을 위한 속공이었습니다만 거기서의 킥은 어려웠을까요? 임성근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는 잘 되고 있어요. 갑니다. 1대2 상황에서 자, 바운드 시켜놨어요. 타이스 그리고 타이스 스파이크 어택커버. 이번에는 조혁 선수의 스파이크 브라카웃. 원영민 감독이 두 손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타이스의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 이제요. 들어왔습니다. 타이스의 서브 이웅민 선수와 권태욱 선수 절묘하게 사이로 들어가네요. 라인에 툭 떨어지네요. 자, 타이스 리시브 흔들렸고요. 타이스 하이볼. 타이스 스파이크 밀어 때립니다. 백광현이 뒤에서 바운드. 자, 토스 앉아요. 토스 앉아요. 바운드 시킵니다. 다시 한번 가겠죠. 타이스가 왼쪽에서 리용민의 디그. 자, 뛰어놓습니다. 비에나 스파이크 블록아웃. 따라붙는 KBS 레봉 단 2점 차. 이거를 맞고 쳐내네요. 자, 리시브 잘 됐습니다. 갑니다. 밀어넣기로 갑니다. 드디어 신인 권태욱 선수가 V리그에서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비에나의 서브 경기 끝납니다. 결국에는 한국전력이 1차전의 패배를 소록하고 올 시즌 4연승을 만듭니다. 타이스 임성진 3대0 완승으로 4경기 연속 승점 석점 챙기는 한국전력입니다. 공격력을 살렸고 범실을 최소화한 게 주요했죠. 타이스 선수가 17득점, 임성진 선수가 공격 성공률 61%로 함께 힘을 냈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비에나 선수가 양팀 최다 30득점으로 분전했지만 연패를 끊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3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4연승을 달립니다. 반대로 KB손해보험은 연패가 더 길어지면서 10연패에 빠지게 됐는데요. 오늘 경기 이 비에나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또 연패의 또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비에나 선수는 뭐 충분히 제 몫을 네. 했습니다. 뭐 공격 성공률 62%에 30득점이면 아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이 황경민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홍상혁 선수, 리용민 선수가 나섰는데 일단 리용민 선수가 뭐 공격 성공률 86%로 좋긴 했는데 네. 점유율이 한 자릿수였어요. 8.5%여서 그렇게 뭐 크게 의미가 없었고 홍상혁 선수 같은 경우는 1세트에 많이 부진했고 3세트에는 결국에는 이제 빠지고 이제 신인 권태욱 선수가 들어갔거든요. 네. 이게 뭐 KB의 지금 현 주소가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황경민 선수가 복귀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주, 뭐 4주 정도는 더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이 선수들로 잘 버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경민 선수가 있을 때도 KB손해보험이 연패를 당했는데 빠지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경기를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한국전력은 정말 고르게 네. 너무 고르게 많은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하면서 꽤나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간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이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KB손해보험의 연패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4연승의 한국전력이 승점 석점 올리면서 승점 15점이 됐죠. 4위 OK금융그룹과 같은 승점이지만 다승에서 밀려 그대로 5위에 자리하고요. 최하위 KB손해보험은 10연패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상해보는 스팸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남자부는 선두 등극에 도전하는 대한항공과 연패 탈출을 노리는 현대캐피탈이 만나게 되는데요.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은 40%, 대한항공은 60%로 더 많은 스팸들이 대한항공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갈렸는데요. 최근 정다워 기자가 이 만장일치가 많이 나와서 조금 많이 곤란해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근소하게 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항공의 근소한 우위를 점쳤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비밀 투표가 가능하니까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 상성상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이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에서 5승 1패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순위를 고려했을 때는 차이가 매우 컸죠. 챔프전에서도 압도를 했고 또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라인업은 비슷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세터 차이가 매우 큰 것 같아요. 대한항공의 경우 이제 여전히 최고의 세터로 활약하는 이 한선수 선수가 아주 노련하게 경기를 이끌어 가지만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 세터 리스크를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경기 중에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결국 갈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개막전과 비교하면 현대캐피탈의 전력, 조직력 이런 것들도 나아졌고 어느 정도 포지션도 좀 안정을 찾은 것 같긴 한데 전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현대캐피탈의 최근 분위기도 좀 안 좋습니다. 연패를 당하면서 많이 침체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현숙 세터가 얼마나 안정감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흐메드 선수와 허수봉 선수가 또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력을 좀 발휘해 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막전에서는 대한항공이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부 역시 개막전 이후에 다시 만난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흥국생명이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번에는 어떨지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는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팸들은 전원 흥국생명의 승리를 예측했네요. 이번에는 한윤 해설위원이 피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만장일치 흥국생명의 승리를 예상한 이유, 한윤 해설위원 무엇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승부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굉장히 좀 재밌게 보셔야 되니까. 그럼요. 저희뿐만 아니라 보시는 팬분들도 한번 승부 예측을 하시면서 갑자기요?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일단 흥국생명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이 아시아 쿼터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원투펀치보다는 좀 삼각편대, 그러니까 제3의 공격 옵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흥국생명에는 이 제3의 공격 옵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바로 이주하 선수인데 특히 직전 경기였죠. 김다솔 선수와의 속공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이주하 선수였고 또 최근에는 이주하 선수가 이제 블로킹까지 훨씬 더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연경 선수, 옐레나 선수 다음으로 이제 많은 득점을 올리는 일도 종종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부키리치 그리고 배우나 선수의 활약은 좋았는데 이 타나차, 전세현, 문정원 선수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 중에 누군가는 이 제3의 공격 옵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부족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현재 도로공사가 팀 리시브 1위예요. 1위인데 이 공격까지 뭔가 좀 성공률이 좋게 올라가는 데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로공사도 좋은 리시브를 바탕으로 좀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가야지만 앞으로 좀 더 승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또 직전 경기 지면서 이 보완해야 할 숙제들을 또 많이 발견했었는데요. 다시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흥국생명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KBS 스포츠 중계 예고해드리죠. KBS 스포츠는 내일 오후 3시 50분부터 여자부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강준영 캐스터, 한유미 해설위원 그리고 조은지 아나운서가 출격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경기가 종료된 이후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3.